조국혁신당에서는 아마 내일이나 뭐 이렇게 발의를 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진상조사위 거기서 그 이규원 등이 김학의 건 하다가 고초를 당했죠. 고초를 당한 거죠. 그거는 근데 법무부 훈령으로 했었어요. 조사 근거가 되는 그 법령이. 근데 이번에는 법으로 만들어서 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좀 규명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검찰 개혁의 한 축이라면 뭐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용서하는 것은 또 미래의 범죄를 응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를 확실히 진상조사하는 저는 것도 검사들이 다 필요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들이 기소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다기보단 권한을 분리시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과거에 알던 수사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겠냐 싶어도 한편으로는 그 수사관들과 연결해서 짬짬이해서 또 사건을 일으키려고 머릿속을 굴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검찰 개혁을 수사와 기소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서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네. 수사 개시권을 주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낮아지고. 하지만 제로는 아닐 것 같다. 낮아지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배상윤 진술 예. 이재명 이화영 사건에 대북, 있어서 예, 그래서 정치검찰 TF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에 만약 배상윤의 진술이 사실로 우리가 검증이 된다면은 이화영 사건의 재심 사유가 됩니다. 재심이죠. 그렇죠. 재심해야죠. 유죄로 인정된 증거와 전혀 배치된 새로운 증거가 나기 때문에 네. 재심이 돼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검사들. 이러한 그렇다면 증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법애국죄라는 것을 우리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것이 밝혀진다면은 법애국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통과를 할 때 국힘 측에서 반대를 했는데 반대 명분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밝혀진다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법애국죄를 밝혀지면. 법애국죄를 통과를 시킨다면은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관인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할 생각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꼭 해야 된다고.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정권이 바뀌면 경찰도 또 맞습니다. 조작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문환 의원님 말씀처럼 아예 그런 일을 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법외국죄로 처벌을 시키고 그것도 또 엄청 공소시효- 엄벌에 쳐야 네, 됩니다. 엄벌에 처하고 공소시효도 정지시켜서 언젠가는 다 수사받는다. 그런 걸 그러니까요. 갖다가 딱 체제를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한명수 전 총리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인데 맞아요. 한명수 전 총리는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일을 겪은 사람. 수없이 겪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다 밝혀내고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래서 이 법이 그 법을 만들어야 법외국죄가 됩니다. 꼭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통과시키는데 이 배상윤 사건이 견인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만들면 맞아요. 다시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부 못하도록 돼. 그 법에 공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패가망신해야 돼요. 네. 그런 짓을 저지르면. 법외국죄가 이제 이건태 의원님 발의하신 게 있고 김용민 의원 발의한 게 있고 그 중간에 제가 발의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빨리 병합심사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하는 것도 그 법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그 제도적 뒷받침을 그 김승원 의원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 그런 범죄는 배제하는 거. 세 개 세트가 쭉쭉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무원이고 주어진 권한인데 그걸 가지고 특정인을 죽이려고 막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증언을 가짜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면, 그렇게 밝혀진다면은 그 법들 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작한 검사들 네. 패가망신 시켜야 돼요. 패가망신. 갑자기 막 가슴이 근데 떨려오는데요.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찰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 사각지대. 검찰이 워낙 큰 죄를 저질러 버리니까 경찰은 그 밑에 가려져 가지고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양분남 의원님은 검사들 제외하고 판사, 그렇죠.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간차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제가 친정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첨언을 드리자면 법외국죄가 지금 법사위 법안 1소위에 있거든요. 법안 1소위원장이 이제 김용민 간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 김용민 신속하게 간사가 한다면 하죠 이거 다. 예, 통과시킬 거고, 거기 신장식 의원님 법안도 법안과 같이 통합되어서 대안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막 상상하니까 너무 가슴이 그런 사건들 떨리고 크고 작은 거 벅차오고.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 한명숙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명 이화영. 사건이 있는 건데
그 크고 작은 거 많잖아요. 검찰들이 그런 기술을 부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들 많은데.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다 묶어가지고 네, 네. 이 진실을 밝히고 그 사람들 엄벌에 처하면 그야말로 사표기정이고 속이 한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한명숙 전 총리님도 계시지만 더 돌아가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시고요. 한명숙 전 총리 계시고 조국 전 대표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통령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들이거든요.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결국 이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다 거기에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전부 다. 감옥에 갔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긴 사람이 이걸 풀어야지 다. 그렇죠. 이기신 분이 이기지 못한 피해자들의 그 요구까지 다 짐을 질시고 피해자가 직접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저희가 국회에서 국회에서. 네. 자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